이제 김세희 이제 검사님 이제 변호사가 되셨으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린 거예요. 사법의 민영화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이제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네. 검사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그리고 또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네. 재판장에게 이제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당한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네. 어떤 가치 있는 변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네. 이렇게 피해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꾸 흔드는 것이 네.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그러니까요. 법조 윤리의 관점에서도 그쵸.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내가 무슨 피해를 당했으면은 아 이게 뭐 경찰이 뭐 아 대충 보니까 중상해네 이랬어도 검찰 단계에서 이거 봐라 성범죄 의심이 있네 이러고 수사를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돼야지만이 검사님 앞에 사건이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들여서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이거 성범죄 증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경찰을 와. 받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찰 나으리 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읍소해야 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더 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한테 읍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당장에 사법의 민영화, 변호 비용 증가 얘기가 나오니까 서영교 의원이 국선 변호인이 있다. 국선 변호인이 그동안은 불송치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이유 신청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범죄 한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특별 네. 범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국선 변호인들이 이 지역에 전국에 지역 한 명도 없는 곳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게 국선 변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뭐 세전으로 한 30만 원, 25만 원 받고 네. 그 국선 변호사님들이 그 의지가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국선 변호사가 그럼 필요할 건데 음. 그걸 다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은 있을까요? 그렇죠. 현실성이 없어요. 그냥 이게 계속 1년 내내 찬반 얘기만 하니까 네.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 변호인을 했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사건 배당이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25건에서 30건 그쵸 그렇게 받고 건당 이제 25만 원 30만 원 거기다가 검사하고는 다르게 무슨 강제 수사권이 있기를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기를 그쵸 네. 검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피해자를 위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범위였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일단은 네. 모든 수사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자 진술 확보하고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는 영역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증거 수집 뭐 이런 부분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피해자 진술 들었을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CCTV 등 어떤 그렇죠. 보관 기간이 짧았던 그런 자료들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통신 사실 같은 것도 뭐 1년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네.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법조 현장에서 보니까 이전에 특수통이라고 하셨던 칼 잘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개업해서 지금 뭐 많이 하는지 아세요? 피해자 대리. 주로 금융 사기 사건 당한 피해자 대리를. 벌써 이게 사법의 민영화가 제가 보기엔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거 이전에 검사가 했던 걸 못 하니까. 그죠? 이제 돈 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검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소청 검사로 남는데 그건 뭐 하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지 도대체? 이제 관망? 그 정체성에 사실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보이는 게 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또 판사의 입장에서도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어떤 또 위치가 네. 굉장히 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쵸.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보안 수사 요구지만 보안 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이 없고 또 공소 유지를 하겠지만 적절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철 그 전 그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그 페이스북에 제가 썼었는데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위로와 공감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과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다. 이제 의사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상담 자격증 가지고 위로와 공감밖에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슬프다. 네, 진짜 슬프죠. 그러니까 저는 그 김진주 씨가 올린 글이 딱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페북에 지옥에나 가세요. 그래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화두에 어. 오를지 몰랐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본회의가 통과됐을 때 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화도 많이 나고 그런 시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왜 이렇게 화두에 올랐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네. 지옥에나 가세요라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불행을 줄 수도 없고. 무려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국회의원을 제가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그 상황 속에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이라도 지옥에나 가라. 아. 약간 그런 의미에서 네. 이게 적었던 거고 저는 30분 내내 그거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김용민 법이라는 게 네. 많은 분들에게 마땅치 않고 공감을 사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지옥에나 가세요가 핫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진짜. 근데 사실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좌담회도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김용민법 아니다. 이거 이재명법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걸 김진지 씨도 간이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떤 맥락이에요? 저는 이게 모든 게 피해자의 의견만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검토해달라. 네. 약간 이렇게 간청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많이 쓰는 SNS에 가서 빌어도 네. 보고 XX 그렇죠. 맞아. X도 X에 들어보고 엄청 그냥 진짜 간청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가진 게 뭐겠어요. 자존심밖에 어. 없는데. 그래서 국어를 하면서 제발 좀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권리가 뭐 이렇게 위배가 되는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회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법리가 뭔가 잘못됐다. 뭐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위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도 네. 납득이 안 딱 되잖아요. 뒷짐진 태도죠, 진짜. 네, 그거야말로 그냥 진짜 정말.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불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제 뭐 보안 사건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확 쏠려 가버리고 표를 따라서 그렇게 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결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게 보면은 김세희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내신 책에 보면은 네. 지키지 이게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도 한번 제가 또 지키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보면은 뭐 돌려차기 사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되게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엄마가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뭐 네, 이런 사건이라든지 그동안에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라는 가족의 무언의 압박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검사의 임무였었잖아요. 네, 그 네.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 네. 그 중에서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과 이제 장애인인 네. 피해자들인데 사실 성폭력을 두고 봤을 때 이제 친족 성폭력만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이 친구들은 그 가족 속에서 이제 분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해유와 압박을 받고 원망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네.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모든 법조인들이 자명하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빨리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고 구제해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회유와 원망, 압박 속에서 이제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지금 경찰 단계에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네. 중간에 이때까지는 검사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검사가 개입을 하면 이제 곧 기소가 임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에서도 그 친구들을 이제 설득을 하면 증언 그 진술이 증언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계산되지 않은 수사 단계 이면에 이 친구들이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찰 초기 단계 진술이 법정 증언까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아진다는 이게 거죠. 점점 길어지고 지연되면서 그렇죠. 처음에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야 엄마가 그렇죠. 야 너 좀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아빠가 벌어오는 게 지금 이게 우리 생계의 전부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쵸? 그러면 이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입을 닫아 버리는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사법 시스템 속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네. 이렇게 놓쳐버리는 피해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 잠깐 읽어드리면은 일단 뭐 피해자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응원의 메시지 김진주 씨와 이제 변호사님이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부에 증거 조사해 달라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청을 판사님께 이제 맞아요. 구해야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 피해 사례를 이렇게 써놓은 분이 있으신데 월세 주려고 부동산 내놓은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조정으로 끝났는데 길에서 그 상대 만나니까 허공 보고 욕설을 퍼붓더라. 그것도 공포였는데 근데 김진주 씨는 오죽하겠느냐. 자기는 그 정도 욕한 것도 공포였는데 진짜 얼마나 공포가 일으켰죠.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진짜 또 나라 망치님께서 이제 수사부실이나 은폐를 피해자가 언론 제보하면 처벌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냐라고 이런 걱정도 해주시고요. 가해자가 더 많아지겠네요. 가해자가 맘 놓고 가해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범죄 피해자라는 거는 범죄 피해라는 거는 묻지마 범죄도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은 먼저. 저는 일단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인데요. 아, 이게 지금 정쟁 싸움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감히 예언컨대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형소법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예언을 일단 해보고요. 아, 일단 나중에 성지순례에서 이게 적어놔야겠다. 네, 여러분들 많이 캡처해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범죄 피해는 아무리 제가 조사를 해봐도 안 당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대응하는 법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부적을 써야 됩니다. 부적? 네, 이거 부적을 지금 지금 써주는 부적? 제작을 하고 좀 아, 진짜요? 의뢰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네. 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오. 저희가 범죄 피해를 안 당하도록 네. 물 떠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갑갑하다. 그럼 각자의 신한테 그러니까 뭐 부적이나 뭐 무속을 믿는 분들은 부적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음. 와 너무 절망적이네 진짜. 대책이 없어요 이건. 대책이 없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네.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라고 하시면 네. 이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 네.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을 단단히 자기 자신을 좀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일상을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 1심 선고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네. 뭐 최소 1년 정도로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1년 동안 계속 피해자로서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피해자로서 마음도 단단해지시고 일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피해자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좀 음울하고 굉장히 위축돼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김진주 씨는 정말
우리 소위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추스르고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는 병원을 정말 꾸준히 다녔고 병원, 관련해서 정신과 병원이나 1268장이라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네. 가해자에 대한 허상을 지웠고 어. 그리고 이런 검사님이 있었고 이런 기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저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음. 그나마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무런 재력도 조력도 없어요.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이렇게 지내기가 진짜 쉽지 쉽지 않아요. 않은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피해자가 많다라고 오해를 하면 어떨까. 또 아, 그 맞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네. 조금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씩씩하네. 뭐 이런. 저는 조금 특이하긴 해요. 좀 별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네. 진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서기도 힘들고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모든 피해자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럼요. 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나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친한 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기자님 앞으로 뭐 저 계약 같은 거 큰 돈 들어가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의 원성 살 일 절대 행여나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범죄 피해는 진짜 그런 거 없이도 당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절대 어디 얽히지 마시고요. 그냥 그럼요. 최소한의 소극적인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판사님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참 씁쓸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개정이라는 말도 쓰기도 싫지만은 바뀐 법에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혹시 무슨 뭐 이 법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은 또 이렇게 두 분 또 모셔서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기회 되면은 또 이렇게 같이 뵙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